차라리 퇴사를 하고 말지 왜 내가 한국으로 좌천이 돼야 하나요? 여기 영국의 최고 금융 간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 관령을 제안받고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완벽한 런던 일상과 20년 동안 최고 성과를 냈지만 어떤 선택으로 그 모든 걸 버리고 이것 때문에 돌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매일 아침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템스강과 아침 햇살에 빛나는 런던 건물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어요. 영국 로얄 은행에서 20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이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는 구석 사무실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거라 자부심이 대단했답니다. 제 이름은 올리버 채닝입니다.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숫자와 시장을 연구해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직장에서 사람들은 저를 존중했어요. 일부는 제가 그들 일의 실수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느낌이 좋았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제 하루는 항상 편안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의, 책상에서 먹는 점심, 더 많은 회의, 그리고 햄프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 메리와 13살 딸 소피아가 푸른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옛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사무실 공기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죠. 올리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CEO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배가 약간 조여오고 있었어요. 회의는 짧았어요. 그 말들이 차가운 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서울, 한국, 우리 아시아 확장에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잠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시아? 한국?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람 많은 거리, 상자처럼 쌓인 작은 아파트들, 이해할 수 없는 음식뿐이었죠.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요. 더 적합한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CEO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냐 퇴직금이냐 올리버. 금요일까지 답을 알려주세요. 퇴직금. 그 단어가 제 뱃속에 얼음처럼 느껴졌어요. 20년 후에 해고된다니 제가 일해온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죠. 제 평판이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멍한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문의 전망이 더 이상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메리와 소피아에게 우리가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부엌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조리대와 큰 스토브가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해온 결과물이었어요. 서울? 제가 말했을 때 메리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당신 얼마 전에 좋은 평가 받았잖아. 사무실도 정치처럼 보면 돼. 그녀의 얼굴 대신 와인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데이비스가 자기 조카를 내 자리에 앉히려고 해. 소피아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멋질 수도 있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재미있게 노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문제야.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고되고 싶지도 않았죠. 20년의 일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할 거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일에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메리가 부드럽게 제 팔을 만졌어요. 먼저 가서 확인해 볼래?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 마치 어딘가에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서 완벽한 삶을 만들어 왔는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좋아. 먼저 가서 어떤지 볼게.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그 말들이 입안에서 쓴맛을 남기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회사에 제 가치를 증명한 다음 런던으로 돌아오는 협상을 하는 거였죠. 이건 포기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사진들은 높은 건물들, 낯선 음식,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해 보였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 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메리와 소피아가 그곳을 싫어하면 어쩌죠? 결국 제 사무실 창문과 템스강 전망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6개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단 6개월만 지나면 제가 속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정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무려 12시간 동안이나요? 새 일자리를 위해 노트북으로 숫자와 차트를 검토하며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접어두고
대신 핸드폰으로 서울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장난감, 블록처럼 빽빽하게 붙어있는 높은 건물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이 있는 간판들이 보이고 있었죠. 뱃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단 6개월만 버티면 돼. 그냥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돼. 이 생각이 제 방패가 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밀치지는 않고 있었죠. 간판에는 한글 아래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집 근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가방을 잡지 않고 대신 고개를 숙였죠. 이 작은 행동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가방을 가져가거든요. 서울로 운전해 가는 동안 가난한 동네와 혼잡한 교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 넓은 고속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보이고 있었죠. 도시는 우리가 건너는 강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제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색의 지루한 작은 아파트 블록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높고 매끈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구에는 대리석 바닥과 예쁜 조명들이 있었죠. 들어가려면 2개의 다른 보안문에 특별한 숫자 코드를 사용해야 했어요. 이게 제 건물일 리가 없는데요. 저를 맞이한 관리인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채닝 씨, 이곳은 임원들을 위한 표준 회사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여서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파트 문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한강과 보석줄처럼 밝게 빛나는 다리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깔끔한 선과 단순한 가구들이 있었죠. 부엌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가전제품들이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주세요. 관리인이 슬리퍼를 내밀며 말했어요. 제 집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래도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자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지친 발에 정말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이걸 온돌 난방이라고 해요. 관리인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시스템이지만 현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바닥 아래에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 전망이 저를 홀리고 있었죠. 아래에서는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조깅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혼자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는데 완전히 안전해 보였어요. 런던에서는 메리가 그렇게 늦게 혼자 걸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곳은 집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냥 진짜 내 삶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었죠. 다음날 서울 사무실에서도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만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모두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사무실은 초현대적이었고 런던 본사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었죠. 제 프레젠테이션이 기술적인 문제 없이 모든 사람의 태블릿에 즉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 한국인 상대인 박 이사는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보를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정착하셨나요? 그가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네. 아파트가 예상 밖으로 좋았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은요? 곧 합류하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음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학교 일정이 맞춰지면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제 딸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했거든요. 다른 학교 시스템 사이를 옮기는 건 계획이 필요하죠. 물을 마시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그의 딸이 옥스포드에 갔다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예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제가 배운 모든 새로운 것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있었어요. 거리는 런던의 가장 좋은 동네보다 더 깨끗했어요. 기술은 우리 시스템을 구식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목적과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자정에 배가 고파서 핸드폰으로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해 보았어요. 복잡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28분 후에 뜨거운 치킨이 제 문 앞에 도착했어요. 배달원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떠났죠. 창가에 앉아서 제가 먹어본 중 가장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도시 불빛을 보고 있었어요. 메리가 이걸 좋아할 텐데 생각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이건 머무르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6개월을 버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거였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오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었죠. 지하철은 선로 위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번화가에서도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음식에는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맛이 있었어요. 어떤 건 매웠고 어떤 건 달았고 어떤 건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맛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는지였어요. 런던에서는 금융가 근처를 밤에 걸을 때면 항상 뒤를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막기 위해 카페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놔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 여자들은 헤드폰을 끼고 밤에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메리와의 영상통화가 이제 더 길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사무실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져. 제가 노트북을 돌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믿기 힘들 거야. 메리가 화면 속 제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네, 올리버.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제가 더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덜 화가 나 있었죠. 여기 삶의 리듬에는 뭔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작동하고 사람들은 가식적이지 않으면서도 예에 바르고 지치게 하기보다는 신나게 하는 에너지가 있었죠. 박 이사는 이제 그냥 동료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특별한 커피 기계로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부터 사람들이 왜 각도를 달리해 인사하는지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어느 저녁 그는 저를 작은 골목길에 숨겨진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요. 그는 제 접시에 구운 고기를 올려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기를 쌈 채소의 밥과 매운 된장과 함께 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입 안에서 터지는 맛의 폭발이 너무 놀라워서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 이사가 알아채고 미소를 돌려주었죠. 젓가락 실력이 늘었네요. 그가 말했어요. 피로가 좋은 선생님이죠. 저는 이 작은 성취에 이상하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 날이 왔어요. 목이 간질간질한 채로 잠에서 깼죠. 오후가 되자 열이 나고 머리가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박 이사는 회의 중에 제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것을 알아챘어요. 의사를 만나보셔야겠네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런던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낯선 의료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생각이 저를 겁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박 이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왜 고생하세요? 2층 아래에 병원이 있어요. 너무 약해져서 논쟁할 수 없어 따라갔어요. 병원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간호사가 즉시 체온을 재고 있었죠. 10분 안에 의사를 만났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저를 세심하게 진찰한 후 바로 약을 주었어요. 전체 방문은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결제에 대해 물었을 때 접수원이 계산서를 건네주었어요. 실수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죠. 약 15파운드였어요. 런던에서 간단한 점심 비용 정도였죠. 작년에 소피아가 팔을 부러뜨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응급실에서 6시간을 보내고 주차비만으로도 수백 파운드를 지불했었죠. 그날 밤 열이 나고 약해진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약 때문에 평소보다 경계가 풀어져 있었죠. 소피아는 학교 연극 공연에 대해 제잘거리고 있었고 메리는 정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사이의 거리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너희 둘이 그리워. 제가 말을 막을 틈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곳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메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좋은 쪽으로 다른 거야. 아니면 나쁜 쪽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만드는 곳이야. 아마도. 메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방문할 수 있을까? 소피아 학교 방학이 곧 있거든. 이 제안은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방문은 제 6개월 인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 제발 와.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다음 2주 동안 미친 사람처럼 가족들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깨끗한 아파트를 청소하고 흥미로운 장소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배우고 한국어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연습을 했어요. 기대감이 저를 설레게도 하고 긴장되게도 만들고 있었죠. 만약 내 가족이 서울을 싫어하면 어쩌지?
또는 너무 많이 좋아하면 어쩌지? 두 가능성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딸이 도착하는 날,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이 보였고 메리의 지친 미소를 지었고 소피아는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랫동안 포옹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로 가는 택시 안은 소피아의 질문과 메리의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택시 기사가 흰 장갑을 끼고 있는지, 저녁이 되면 건물들이 어떻게 불을 밝히는지,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바로 창문벽으로 달려가 유리에 손을 대고 있었죠. 아빠, 이 전망 진짜 대박이야. 그녀가 숨으로 창문을 흐리게 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메리는 천천히 각방을 걸으며 물건들을 만지고 찬장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고 있었어요. 올리버, 넌 괜찮다고 했지 환상적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갑자기 쑥스러워졌어요. 그냥 아파트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제 서울 생활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온돌 바다, 그들이 계속 사진 찍는 전망, 모든 것의 편리함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경험하는 서울과 초기 집으로 걸었던 통화에서 묘사했던 끔찍한 한국이라는 세계였죠. 밤이 내리고 한강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는 동안 제 최고의 시련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이건 외국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한국에 대해, 좋은 삶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외국 도시보다 더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메리와 소피아가 서울에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장소들이 이제는 그들의 눈을 통해 보니 신나는 발견으로 변하고 있었죠. 도시가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경이로움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으로요. 우리의 첫 아침, 소피아가 얼굴을 따뜻한 화장실 바닥에 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집도 이런 바닥 난방이 필요해. 발밑에 항상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는 것 같아. 라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메리는 모든 것을 계속 사진 찍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보이는 전망, 완벽한 라떼를 만드는 멋진 커피 머신, 내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 시스템. 그녀는 매끄러운 조리대를 만지작거리며 커다란 눈으로 스마트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구나. 그녀가 속삭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 주 동안 우리는 함께 서울을 탐험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색깔의 천장이 있는 고궁들을 방문했죠. 그 대비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천년된 건물들이 마천루와 번화한 거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어떻게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었거든요. 소피아는 지하철 시스템 사용법을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빨리 색깔별 노선을 외우고 있었죠. 곧 그녀가 우리를 이끌며 자신 있게 지도를 가리키고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자신감은 날마다 커지고 있었죠. 아빠, 여기 근처에 영어로 가르치는 K-팝 댄스 수업이 있어. 어느 저녁에 딸이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코딩 워크숍도 있대. 소피아가 더 이상 그들을 외국인 아이들 또는 주재원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그냥 아이들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장벽들이 소피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메리는 시장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상한 과일과 채소들을 집에 가져오며 모든 것을 시도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죠. 그림이 있는 한국 요리책을 사서 우리 부엌에서 김치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매운 냄새가 우리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요리를 이렇게 즐길 줄 몰랐어. 그녀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냄비에서 저으며 인정했어요. 근데 여기 모든 게 모험처럼 느껴져. 밤에는 소피아가 잠든 후 메리와 저는 발코니에 앉아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주로 그냥 조용히 앉아 어두운 물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배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피아가 오늘 친구를 사귀었어. 메리가 한국에 온 지 5일째 되는 저녁에 말했어요. 이 건물에 사는 한국 여자아이야. 서로 말은 이해 못했지만 1시간 동안 농구를 같이 했대. 이 말을 듣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제 안에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적응하고 있었고 언어 장벽을 넘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더 용감했죠. 어느 오후 박 이사가 우리를 그의 집에서 하는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긴장되고 있었어요. 만약 제 가족이 올바른 풍습을 모르면
어쩌지? 만약 그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 저녁은 놀랍게도 잘 풀렸어요. 박 이사의 아내는 메리에게 제대로 된 주먹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공학을 공부하는 그의 아들은 소피아에게 핸드폰 게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 이사는 저와 나누기 위해 그의 자랑스러운 스카치 위스키를 꺼내왔어요. 그가 소중히 여기는 내 고향의 병이었죠. 그 제스처가 저를 깊이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우리들의 방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온전한 하루에 우리는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그 길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고 가족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로 가득 차 있었죠. 소피아는 앞서 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메리와 저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그녀의 기쁨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곳이 그리울 거야. 메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의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진실이 저를 강타했거든요. 저도 이곳이 그리울 거라는 사실이요. 효율성, 안전함, 밤의 강 아름다움이 그리울 거예요. 박 이사의 지혜와 길거리 음식의 맛, 심지어 온돌 바닥까지도 그리울 거였죠. 그날 밤 잠자기 전에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런던 본사에서 온 새 메시지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분기부터 런던에서 자리가 생깁니다. 이전에 논의된 대로 귀국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 아닌가요? 지난 몇 달 동안 기다려온 것, 제 진짜 삶,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옛 사무실, 제대로 된 영국 집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어야 했는데 대신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메리가 여전히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좋은 소식이지. 그렇지?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중립적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3개월 전이었다면 답은 즉시 예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서울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펼쳐진 소피아의 한국어 단어 카드들, 메리가 모은 시장의 보물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된 전망. 새 학기가 9월에 시작해. 소피아를 1년에 2번 학교 옮기는 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어. 메리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피아를 위해서 아마도 크리스마스까지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며 제안했어요. 살며시 미소 짓는 메리가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소피아를 위해서라고. 물론이지.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고 선택과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나고 원망하며 서울에 도착했던 그 남자는 이제 저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떠날 수 있는 날을 세고 있던 때가 기억났어요. 이제는 머물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아침에 런던에 보낼 답장을 작성했어요. 연말까지 서울에서 중요한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1월에 귀국 옵션에 대해 논의 가능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한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것 같았죠. 옛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가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제 여정의 보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직업적 성공이나 회사에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눈을 뜨고 진정으로 보는 용기만 있다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서울에서의 6개월이 1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2년이 되고 있었죠. 이곳 생활에는 이제 리듬이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딱 맞는 느낌의 익숙한 패턴이 있었죠.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수학과 과학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12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저보다 더 능숙하게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죠. 메리는 아시아에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영국 건축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건축업자들에게 영국 디자인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어요. 2년 전 서울에 도착했던 올리버, 화가 나 있고 판단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했던 저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올리버는 사라졌죠. 새로운 올리버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말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냉장고에는 5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었죠. 출근 시간에 어떤 지하철 노선이 가장 빠른지, 비 오는 날 가장 맛있는 국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한때 저처럼 무서워 보이고
길 잃은 것 같은 새로운 영국 직원들이 도착하면 제가 그들이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박 이사와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중요한 가족 행사에 초대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딸의 결혼식이요. 집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김이 나는 목욕탕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는 한국 목욕 문화의 즐거움을 발견했죠. 저는 젊은 한국인 분석가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대해 가르치면서 그들은 저에게 한국 관습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오는 전화는 이제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저의 옛 상사는 은퇴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죠. 때로는 템스강이나 제 옛 코너 사무실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몇 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박 이사와 저는 벚꽃으로 가득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분홍색 꽃이 피 마치 눈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길을 덮고 있었죠. 가족들은 꽃이 핀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쫓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올해 추석에 가족분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네요. 박 이사가 말했어요. 추석은 한국의 중요한 명절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지만 특별한 전통이 있었죠. 한국 가족과 함께 명절을 축하하도록 초대받는 것은 특별한 영광이었어요.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작년에 메리는 특별한 떡인 송편 만드는 법을 배웠고 소피아는 전통 한복 입는 것을 좋아했었죠. 그날 오후 런던 본사에서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회사에 새 주인이 생겼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승진을 제안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 부서장이 되는 것이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코너 사무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제가 처음 경력을 시작했을 때 꿈꿨던 모든 것이었죠. 결정할 시간은 열흘입니다. 이메일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2년 전이었다면 즉시 수락하고 그날로 짐을 쌌을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것을 승리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망설여졌어요. 그 주말 저는 가족을 데리고 남산타워에 갔어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산 위에 세워진 높은 건물이었죠. 전망대에서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은 파란 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죠. 해질녘에는 그 모든 광경이 황금빛으로 물들다가 어둠이 내리면서 천천히 불빛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라고 해. 저는 멀리 아래 내 사무실 건물을 가리키며 메리와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부서장 자리야. 우리가 영국을 떠날 때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지. 소피아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어요.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너희 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소피아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우리를 보았어요. 런던이 집이라는 건 알지만 하지만 서울도 이제 집처럼 느껴져. 메리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어요. 저는 가슴속에 이상한 가벼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소피아가 잠든 후 메리와 저는 가능성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머물거나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 집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태어난 곳인가요? 가족의 역사가 있는 곳. 아니면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고 가장 연결되어 있고 가장 자신답다고 느끼는 곳인가요? 다음날 아침 2개의 이메일을 썼어요. 런던에는 공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박 이사에게는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팀을 이끄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두 메시지 모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위대한 모험을 떠나 보물을 가져오는 이야기 속 영웅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집이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라는 지식이었죠. 그것은 느낌이었고 성장이었어요. 새로운 것들이 더 좋다고 증명될 때 오래된 생각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였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에서 살 우리만의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닥 한 방이 있는 곳을 원했어요. 강변망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었어요. 영국에서 오는 방문객을 위한 공간. 소피아의 커가는 K-팝 포스터 컬렉션을 위한 공간.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찾아낸 미래를 위한 공간이요. 어느 저녁 아파트 창가에 서서 다채로운 불빛의 강 위 베드를 바라보며 옛 올리버가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충격을 받을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가장 좋은 여정이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릴까요? 그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대한 모험은 낯선 곳을 정복할 때가 아니라 그곳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내버려둘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도착해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고 떠날 때 말이죠. 서울은 결코 저에게 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교육이었어요. 제 각성이었고 제 두 번째 기회였죠.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제 아래서 반짝이는 동안 저는 이곳으로 저를 데려온 여정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집, 이 예상치 못한 삶, 이 예상치 못한 기쁨이에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한국이었습니다.